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이번 승무패 43회차 8번 경기 리버풀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후방 빌드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후방 빌드업 코너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승무패 경기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현지 언론 혹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구단 공식 채널 등에서 발행된 칼럼, 기사,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경기 양상을 예측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후방 빌드업에서는 셰필드가 최근 리버풀에서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인 353억을 주고 영입한 공격수 리안 브루스터를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선수가 리안 브루스터인데요. 키는 180cm 정도고 특징으로는 오른발뿐만 아니라 왼발 슈팅 능력까지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스완지 시티에서 임대 생활을 했고 22경기에 출전해 11골 득점이라는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이끄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로 부진한데 문제는 득점이 단 2골밖에 없고 실점은 무려 7골이나 했다는 점이죠.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와일더 감독이 이끄는 변칙적인 3백 운영이 상대 팀들로 하여금 분석이 모두 완료가 됐다는 점입니다. 또한 7실점이나 한 것은 지난 시즌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딘 핸더슨 골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가면서 골문이 상당히 불안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지금 5경기에서 2골밖에 득점하지 못한 이 빈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서 와일더 감독과 셰필드 구단 수뇌부는 구단 최고 이적료라는 353억을 지출해서 리버풀 유스 출신의 이 리안 브루스터 선수를 야심차게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 2017년에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 17세 이하 대표팀의 일원으로 17세 이하 월드컵에 참가를 해서 득점왕에 올랐고 잉글랜드의 사상 첫 우승을 이끌기도 한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공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어젯밤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에 올라온 칼럼의 일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브루스터가 지난 시즌 스완지 시티에서 넣었던 11골 중에서 7골이 오른발, 그리고 4골이 왼발로 넣은 득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브루스터가 박스 안에서 발리슛이나 하프 발리슛도 능하지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8야드 이상에서 즉 중거리 슛도 상당히 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중거리 슛으로만 3골을 넣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로서는 상당한 기존에는 없었던 공격 옵션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해당 칼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인데요. 가장 하단부에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지난 시즌 와일더 감독이 이끄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슛으로 넣은 득점이 단 1골밖에 되지 않지만 브루스터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무려 3골이나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은 기존의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가지지 못했던 공격 옵션이죠. 중거리 슛이라는 어떤 공격 옵션까지 장착한 브루스터의 합류로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득점력 빈곤이나 골 결정력 부재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브루스터의 경우 지난 경기였죠. 풀럼과의 경기에서 후반 19분 맥 골드릭 대신 교체 투입이 됐었고 그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첫 경기인 만큼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 아약스전에서 리버풀이 상대의 자책골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 아약스전 이전에 에버튼전에서 반다이크 선수가 픽포드 골키퍼의 이른바 불가사리 태클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지금 시즌 아웃이 된 상태였죠. 그러한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 마팁까지 아약스 원정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리버풀의 수비진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클롭 감독이 요즘 중앙 수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미드필더인 파비뉴를 중앙 수비수로 활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약스전에 파비뉴를 중앙 수비수로 내세웠고, 파비뉴가 거의 실점에 가까웠던 골 장면을 호수비로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고,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될 만큼 엄청난 수비력을 선보이면서 리버풀의 1대0 신승을 이끌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약스전을 치르기 전에 클롭 감독이 리버풀과 한 인터뷰에서 밝힌 셰필드전 유나이티드전 그 출전 예상 명단과 관련한 인터뷰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우선 티아고 알칸타라, 반다이크와 같이 에버튼전에서 히샬리송의 태클에 의해 부상을 당했던 그 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대신에 마팁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전 원정에 동행하지 않은 만큼 회복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에는 출전 가능성이 조금 유력해 보이고요. 또 최근 부상으로 이탈했던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도 지금 무리 없이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아드리안 골키퍼가 알리송 골키퍼 대신 나와서 불안한 모습을 연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에 중앙 수비수 마팁과 알리송 골키퍼까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제 아무리 반다이크가 빠진 리버풀의 수비진이라 할지라도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브루스터만으로는 그 수비진을 뚫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새벽에 있었던 아약스전에서 클롭 감독이 후반 초반에 마누라라 불리는 마네, 피르미누, 살라 공격 트리오를 일찌감치 빼주면서 체력 안배까지 신경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리버풀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경기에 앞서 부상자 및 결장자 명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가 상당히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도 리버풀이 모두 승리를 거뒀었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브루스터가 다름 아닌 리버풀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엊그제 있었던 라치오와 도르트문트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라치오의 공격수 임모빌레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골맛을 봤었죠. 그 임모빌레 선수가 라치오로 이적하기 전에 다름 아닌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했었습니다. 당시에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이면서 약간 쫓겨가듯 도르트문트에서 라치오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렇듯 친정팀에서 뭔가 팽을 당한 선수들이 친정팀을 만나면 약간 이를 갈고 도끼를 품고 경기에 나서서 제대로 비수를 꽂는 모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축구라는 스포츠죠. 브루스터 역시 어떻게 보면 리버풀 유스 출신으로 상당히 장래가 촉망받는 공격수였지만 마누라, 마네, 살라, 피르미누, 여기에 디오고 조타까지 합류했죠. 이렇게 쟁쟁한 공격수들이 포진해 있는 리버풀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팽을 당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해서 자신이 몸담았었고 자신이 꿈을 키워왔었고 자신이 축구를 배웠었던 리버풀, 그리고 리버풀의 심장 안필드로 돌아와서 브루스터가 보란듯이 일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리버풀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 알리송 골키퍼와 마팁까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독식을 원하시거나 혹은 역배를 꿈꾸는 분이 계신다면 리버풀의 승리는 물론 최대 셰필드의 무승부까지 폴더를 써서 바치신다면 조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 자료나 이런 인사이트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와닿지 않으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참고용일 뿐이고 가장 베스트 방법은 뭐냐? 풋볼살롱이 제시하는 자료들과 분석 그리고 인사이트를 토대로 나의 픽에 야무지게 추가를 하셔서 나만의 픽을 완성해서 배팅을 하는 것입니다.